자, 안철수가 발끈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 철저하게 수사해야. 안철수. 명태균이 개입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의 불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자, 처음 나왔죠. 홍준표. 이거 도둑 맞은 것 같은데,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가 찍소리를 안 하고 있죠. 나경원도 분명히 오세훈한테 도둑 맞은 것 같은데 나경원도 뭐라고 안 해. 안철수가 처음으로 야, 나 이거 도둑 맞은 것 같은데 수사해봐야 되겠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우원식 의장 10일날 절대 올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이걸 올리고 만약에 지금 한 열흘의 시간을 줬잖아요. 그거는 정부 여당한테도 주고 야당도 올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해서 원래 국회의장은 그 정도 버퍼를 줘요. 모든 의장들이 다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원식 의장이 그날 하길 바라는데 안 하고 한 번 연기하고 그 연기한 날 안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굿캅, 배드캅 역할 이런 거에 있었고 우원식 의장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안철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이 여론조사 단일화 때 여론조사 명목으로 명태균에 돈 줬다고? 오세훈 캠프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시기를 피할 수 없는데? 자, 어쨌든 나는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존중하기는 해.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하지만 명태균이 지난 대선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만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일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자, 피해자 등장이요. 첫 번째입니다. 피해자 등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불이 붙지. 드디어 아니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굽니까? 나경원이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이 이기고 있는 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뒤집어졌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안철수입니다. 단일화 과정,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도둑 맞은 것 같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자, 근데 나경원하고 홍준표는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캐비넷이 있을 수도 있죠. 캐비넷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거 너무 핵폭탄이다. 이거 당이 소화 못한다. 이거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으면 덮고 넘어가는 데. 피해자가 태클을 걸면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커요. 국민의힘이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네? 조작된 여론으로 경선이 진행됐고 후보가 뒤바뀌어? 이러면은 당 자체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피해자가 등장을 해 주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범죄. 자, 이런 얘기 있죠. 얘네들이 미공표 여론조사인데 무슨 여론을 움직이냐? 그러면 미공표 여론조사하면 여론을 못 움직이는데 왜 조작을 합니까? 아니,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조작을 왜 하는 건데? 이유가 있으니까 조작을 하는 거야. 미공표도 충분히 조작을 하면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자, 명태균의 여론 조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세론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대세론을 만들어서 여론의 향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아주 기본 전략. 예. 그래서 미공표 여론조사이고, 그리고 이 미공표에 조작된 여론조사로 결과를 바꿨느냐 바꾸지 못했느냐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론에 개입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이거. 입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증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시도를 했다. 자, 범지기님, 이틀 정도 준다가 아니라 10일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때 올리는 겁니다. 본회의를 그냥 마음대로 막 뚝딱뚝딱 이틀 뒤에 다시 엽시다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10일에 열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올리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나 내일 모레쯤에 본회의 열고 싶은데 뭐 이렇게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병이 날 일이 아닌데 화병이 나는 건 공부를 더 하시면 화병 날 일이 아닙니다. 범지기님이 계속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화낼 일이 아닌 걸로 화내지 마요. 자,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그 여부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오 시장 후원자 김모 회장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는 다수의 여론조사가 합법적인 선거운동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렇지, 자금 출처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부합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철수 형, 그렇지, 이렇게 댓글 걸어줘야지. 만약 여론조사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진행되었거나 선거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범지기님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우원식이 미룬 건요, 그냥 늘 있어왔던 일이고 그 중에 하나야. 10일 날 또 연기를 하면 그때 가서 화내면 돼요. 자,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해석하는 중대한 문제. 이거 진짜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예요. 이거는 무기징역을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죠.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 선거예요.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조작을 한다? 이거는 무기징역을 때려도 됩니다. 왜냐?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죠? 주식시장이에요. 주가 조작은 무기징역을 때려도 됩니다. 자본주의의 근간, 뿌리를 뒤흔드는 짓이기 때문에요. 주식 가지고,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 무기징역. 민주주의의 선거에 장난치는 거 무기징역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제도의 핵심, 뿌리가 뭐냐? 선거와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걸 흔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찰스 형님은 진상규명 필요하다. 검찰 좀 해줘라. 안 하겠지. 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1등, 오세훈 1등으로 바뀌었다. 명태균이 단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어요. 자, 이거 기니까
조금 생략하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세훈이 51.7, 안철수가 48.3. 요거는 밀양국 연구소에서 한 겁니다. 밀양국 연구소 자체적으로.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더니만 샘플 수가 176명이에요. 근데 최종 보고서는 어떻게 됐냐? 929명 샘플이라고 구라를 칩니다. 구라를 쳤어. 753명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 이기고 있는 걸로 뽑습니다. 네. 비공표 여론조사로. 자, 이걸 만든 이유는 뭐예요? 공표하지도 못하는 거. 대세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퍼진단 말이야. 당원들이나 찌라시나 커뮤니티나 이런 걸로 퍼지면서 오세훈이 이기고 있대. 자, 이때 당시에 보면 박빙이었습니다. 완전 박빙. 아니요, 거기가 아니지. 완전 박빙으로. 자, 단일화 협상을 시작하고 3월 11일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서 두 사람 가운데 단일화 오퍼로 누굴 선호하는지로 물어봅니다. 누굴 선호하는지. 그랬더니 38.4 대 38.3. 박빙 오브 더 박빙. 박빙 중에 박빙이에요. 박빙 중에 박빙이었는데 얘네가 명태균이 어떻게 하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세훈이 이기네. 3% 이기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작전. 또다시 요런 것도 나오죠. 조작전에. 미래한국연구소에도 조사했을 때 조작하기 전에는 오세훈이 47.7, 안철수가 52.3, 4.6 안철수가 우세였는데 조작을 해서 3.4% 오세훈이 이기고 있는 걸로 조작을 합니다. 이걸로 대세론 형성될까 안 될까? 되죠.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이기고 있네? 아, 그러면 흐름을 오세훈이 탔구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한국리서치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누굴 선호하는지로 물어봤어요. 이러니까 박빙이 나왔는데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오세훈이 이긴다 이렇게 조작도 하고요. 대세론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돌려요. 탄 만들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는 오세훈이 이기죠. 자,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거 도둑 맞은 거예요. 당내 경선 이것 들여다봐야 되는데 당내 경선. 자, 9.1% 차이로 나경원이 이기고 있다가 2.4% 차이로 나경원이 이기는 걸로 바꿔놓습니다. 조작을 해서. 이건 뭐죠? 이 2.4% 차이는 여론조사상 오차 범위 내예요. 박빙의 승부라는 겁니다. 9.1은 오차 범위 바뀌죠. 오차가 많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오차가 8%면 오차 범위 이내다 라고 보는데 얘네들 이거 한 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였어요. 그러면 5%가 오차 범위인데 9.1% 차이가 나는 거면 크게 나는 건데 2.4로 바꿔버렸다. 이러면 오세훈이 나경원을 바짝 추격하고 대세 상승 곡선 오세훈, 나경원은 하락 곡선이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은요. 그리고 비공표 하지도 않고
네. 밭 이러면서 돌죠. 밭글이라고 하죠. 찌라시라고도 하죠. 이런 걸로 막 돌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당원들한테 흘러 들어가죠. 당원들한테 흘러 들어가면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일부러 흘리는 작업팀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대세론을 만드는데 비공표 여론조사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그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걸 경험칙상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경원이 9% 이기는 결과 오차범위 아닌 2.4%로 줄인 거, 이것도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 이렇게 해서 대세론, 대세론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도 도둑 맞았지 뭐. 지금 그 얘기 끝났으면 좀 그만하세요. 우원식 얘기 좀. 자, 결국은 서울시민 3,200명 대상으로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차원의 공식 여론조사 실시됐고 오세훈이 이깁니다. 여기엔 명태균의 작업이 들어갔다. 나경원서부터 명태균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태균이 처음부터 정말 강하게 얘기한 게 누구냐면 이준석, 오세훈이었어요. 오세훈. 근데 명태균이 이때까지 했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없는 말은 안 해요. 안함.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는 말을 한 적이. 그러면 이준석과 오세훈은 확실하게 내가 만들었다. 다른 정치인들보다 강하게 관여해서 결과를 바꿔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게 나왔으니 안철수 입장에서는 도둑 맞았다 느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나경원, 홍준표도 도둑 맞은 것 같죠? 명태균한테. 그리고 나경원은 실제로 내가 2번이나 명박사한테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주호영인가도 이준석한테 지고 명태균한테 당했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라는 썰도 막 돌고요. 홍준표도 억울한데 이 사람들은요. 나경원, 홍준표, 주호영은 국민의힘에 지분이 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태균의 여론 조작에 당해서 졌다라고 한들 결과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경원이 홍준표나 이거 시비 건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니들 때문에 국힘이 망했다. 그걸 꼭 들쳤어야 됐냐.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진짜 당이 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홍준표도 도둑 맞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사안이 너무 크다.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 찰스 형님은 어떻습니까? 찰스 형님 어차피 국민의힘에 지분도 없고 다음 공천도 없어요. 국민의힘을 뽀개도 미련이 없어. 찰스 형님은. 이 형님이 다음 총선에 공천 받겠습니까? 지금 단일화 해줘서 공천 하나 받은 거지. 국민의힘에 애정도 없고 지분도 없고 미래도 없고 미련도 없어. 그러니까 나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 등장, 이게 의미가 좀 있다. 피해자 등장. 찰스 형님. 자, 우리 찰스 형님은 다음 행보는 뭐겠습니까? 대선 출마해야죠. 대선 출마합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 뭐해? 대선 출마 다음에 단일화. 단일화로 지분 챙겨먹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직업이에요. 단일화하는 게. 박원순 시장부터 찰스 형님은 박원순 때는 진짜 너무 의문스러운 게 양보를 해줬죠. 찰스 형님이. 양보를 했어. 갑자기 대통령으로 바로 가고 싶었나? 양보를 해주더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단일화를 안 한 적이 없어. 국회의원만 합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하면 맞아요. 주가가 올라요. 안랩 주가 오릅니다. 이재명으로 사는 것 같아. 또 돈 때문에. 대선 출마하고 단일하면서 안랩 주가 오르면 그걸로 돈 좀 땡기고. 때 되면 또 지방선거에 한번 나가볼까? 서울시장 쓱 나갔다가 단일화 하면서 주가 쓱 올리고. 그냥 이재명으로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찰스 형님은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 뭐 없다. 여기 있는다고 자기가 대선 주자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안철수 또 간보기만 하고 우리의 간철수 간보기만 하고 또 이거 또 접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간만 보는 건 안철수의 간복이 있잖아요. 이건 이해관계를 봐야 돼요. 이해관계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러다 말겠구나. 아니면 계속 하겠구나. 이거는 이해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는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전부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혜병 다 찬성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 다 찬성하고 있어요. 자, 정의로워서 안철수가 정의로워서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너무 순진해 당신은. 너무 순진한 거야. 이건 뭐냐? 안철수는요. 국힘에서 더 이상 출마 못한다. 계산 답 나온 거예요. 공천 안 준다. 답 나온 겁니다. 안철수는. 자, 지금 분당에서 한 자리 해먹었지. 그건 뭐예요? 단일화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단일화 대가로 공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해주면 진짜 양아치니까. 그래서 단일화 해주고 국회의원 자리 달달하게 하나 먹었네. 자, 이제 다음에 내가 뭘 할까? 근데 국힘에서는 더 이상 나한테 여기서 미래가 없구나. 미래 없음. 응? 콩고물 같은 것도 이제 없네. 없음. 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특검법 찬성하는 겁니다. 특검법 혼자서 계속 독고다이로 찬성하잖아요.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단일화 여론조작. 이거 간보다가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는요. 국민의힘에 빚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공천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안 줄 걸 아니까. 그러면 대선은 무조건 나가야 돼. 대선 나가서 단일화로 재미 보고 주가도 올리고 돈 좀 챙겨야 되잖아. 대선 나갈 건데 국힘에서 대선 후보 줍니까? 택도 없죠. 자,
안철수는요, 대통령 후보 단일화. 이게 직업이에요. 제일 큰 직업입니다. 이게 제일 큰 직업이에요. 그러면 국힘에서는 당연히 경선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죠. 독립해야 돼. 나가서 당 만들어. 아주 작은 표라도 단일화에 목숨 거는 애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출당하고 당 만듭니다. 네. 단독 출마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의미 없어요. 단독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지대.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철수하고 이낙연하고 요 떨거지들 손잡을 가능성 다음 대선에 매우 높습니다. 에? 어차피 여기서도 안 받아주고 저기서도 안 받아주고 대통령 후보도 없는 놈들끼리 손잡아가지고 자 이제 해보자. 제3지대 그러면 이낙연이 후보로 갈 거냐 안철수가 후보로 갈 거냐 대선 후보로 누가 갈 거냐 막 하다가 만약에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는 탈당합니다. 그리고 단독 출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법을 다 찬성하고 있는 거다. 미련 없다. 국힘이 터지던 말든 관심도 없다. 나한테 포커스가 온다. 내가 관심 받는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이 여론 조작, 오세훈과의 단일화에서 여론 조작 의혹 제기를 간보다가 철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 어느 유튜버에서도 안 나오는 아주 고급진 분석 아닙니까? 안철수의 이 전체적인 인생 그림, 얘의 욕심, 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정말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정말 이렇게 짜치는 인간 예측은 제가 잘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좀 인간이 좀 짜치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안철수나 요 정도 급은 제가 분석이 좋아. 그럴싸하죠. 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피해자 등장 의미 있다. 오세훈 똥줄 좀 탄다. 요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